안녕하십니까. 세종로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경영자과정 온라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정은입니다. 오늘 연사는 이대복 교수님이십니다. 이대복 교수님은 경영학 박사이시고 관세청 차장을 지내셨고 인천공항 세관장을 지내셨으며 천안 세관장을 지내셨습니다. 관세청 통관국장, 조사국장을 지내셨고요. 미국 국제무역 전문 로펌 샌들러, 트래비스 앤 로젠버그 고문을 지내셨습니다. 또한 미국 관세청 파견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앤장 로펌의 고문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저서는 세관 역사 한눈에 꿰뚫어 보기라는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교수님의 FTA 현황과 활용 전략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세종로 포럼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FTA 전략위원장 이대복입니다. 저는 오늘 FTA 현황과 활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줌에 익숙치 못해서 그 문서 파일 띄우는 것을 이정은 위원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이정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한국의 FTA 발효 현황, 다음 페이지. FTA의 효과,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알아보고 FTA 활용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FTA 발효 현황은 4페이지에 있는 한국의 FTA 세계 지도를 보시면 17개 FTA, 57개국으로 교역량 72%를 FTA 협정이 커버하여 한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좌측 맨 밑에 있는 칠레부터 보실까요? 여기는 최초의 FTA로 중남미 시장 교두보를 들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싱가포르를 보면 2006년 3월 발효로 아세안 시장 교두보이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인 EFTA는 2006년 9월 발효로 유럽 시장 교두보이고 아세안 10개 국가는 2007년 6월 상품무역협정을 시발로 해서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었습니다. 인도와는 2010년 1월부터 브릭스 국가이며 거대 시장이고 EU 27개 국가는 2011년 7월 1일부터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를 하였고 맨 좌측 칠레 위에 있는 그 페루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이고 미국과는 2012년 3월 15일부터 세계 최대 경제권과 FTA를 하고 있으며 좌측 위에 있는 터키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유럽 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를 개최했고 호주와는 2014년 12월부터 호주는 자원부국이고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입니다. 캐나다는 2015년 1월부터 북미 선진 시장이며 중국과는 2015년 12월부터 우리 제1의 교역 대상 국가이고 뉴질랜드와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오세아니아의 주요 시장이고 베트남과는 2015년 12월 20일부터 우리의 제5의 투자 대상국과 FTA를 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는 2016년 7월부터 자원부국이고 중남미 신흥시장과 FTA를 하고 있습니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 등 중미 5개 국가는 금년 3월 1일부터 하여 중미 신시장을 창출하였고 영국과는 2021년 금년 1월부터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를 지속하도록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현재 FTA 서명 타결을 한 나라는 또한 현재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창의한 협정을 서명하여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는 2020년 12월 28일 세파를 정식 서명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고, 이스라엘과는 어제 타결해서 상업국가의 성장 모델인 이스라엘과 하였고, 캄보디아는 2021년 2월에 타결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나 이 많은 각 FTA별로는 그 상이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라든가 검증 방식을 채택하여 실무상으로 아주 복잡하여 학자들은 이것을 스파게티 볼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FTA 효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역의 증대, 수출자 이익 증대 및 소비자 후생 증대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FTA, 즉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프리는 컨디셔널리 프리, 조건부 면세 혜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FTA가 체결 당사국 간에는 좋은 제도이다 보니 FTA 체결 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이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 탈루 행위를 하게 되고, 제3국산의 우위 수입이 있다 보니까 원산지, 즉 물품의 국적을 수입국 세관에서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의 FTA 활용 현황을 보면 우리 활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TA 활용률. FTA 활용률이라는 것이 수출 시에는 FTA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특혜 대상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 증명서가 얼마나 발급되었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수입 시에는 FTA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FTA 특혜 대상 품목이 실제 얼마나 적용받았는지 백분율로 환산하여 이를 통계치로 활용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협정별 FTA 활용률을 보면 금년도 1, 4분기 현재 보시다시피 한 EFTA는 수출 79, 수입 64.9%, 한 영국은 수출 91.5, 수입 53.1, 한 EU는 수출 89.1, 수입 77.1%, 한 중국은 수출 64%, 수입 84.4%인데 이것을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 수출 활용률은 76.4%. 즉 우리 물품들이 수출할 때 10개 중 7, 8개가 관세 0% 내고 들어간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에 가서 FTA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도 10개 중 7, 8개가 관세 0%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FTA 수입 활용률이 76.2%. 이거는 2010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대단한 겁니다. 2016년도에는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 활용률이 한 40% 정도, 수입 활용률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 상대국 기업들이 FTA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15년 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 관세 특혜를 받으려 해도 동남아 등 후진 국가에서는 행정이 후진적이라 우리 기업들이 0% 관세 혜택 받기가 어려웠었습니다. FTA 다음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FTA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드폰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핸드폰에 있는 그 두꺼운 사용법 매뉴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위 애는 학생 때 보니까 사다 주니까 포장 뜯자마자 그거 사용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문자 어떻게 보내냐, 카톡 어떻게 보내냐,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학생인 아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형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다 놓고 코볼 배운다고 이게 컴퓨터 학원 등록하나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전지 꽂고 우선 컴퓨터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옆에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관세청 각 본부세관에는 수출입 지원 센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서울 본부세관에는 기업 지원 센터장, 또 한국무역협회에는 FTA 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또 FTA 콜센터 1380이 있습니다. 또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FTA 활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FTA 활용률을 높여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옛날부터 무진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특별하게 FTA 활용 전략 이런 거 뭐를 읽을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치고 경영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각 기관들에 있는 그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FTA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이제 관세사들인데 그래서 이들한테 전화만 하시면 이들이 대개 그 사장님 회사를 위해서 맞춤형 FTA 활용 전략을 무료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주위에 있는 같은 지역에 있는 관세사들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들도 모두 FTA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 안내를 듣고 나면 우리 치고 경영자 여러분들은 수출입 대상 품목과 수출입 국가 FTA 채굴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서플라이 체인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께서 회사 구매 부장이나 외자 부장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구매 부장, 당신 그 엑스레이 투시하는 기계가 그 이스라엘 것이 제일 좋다겠지. 사자고 그랬지. 이거 좀 기다렸다가 사자. 한 이스라엘 FTA가 어제 타결됐는데 아직 바로 되려면 국회 비준 등 몇 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예, 외자 부장, 당신은 그 원단을 스위스에서 구매하지 말고 앞으로 이태리에서 구매하는 거래. 구매선 받고. 금년부터 무관세로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선박을 수배할 때는 중국 상해 들르는 거는 좀 하지 말고 싱가포르나 홍콩 들르는 거라 해라. 상하 해관 애들이 중국은 세관을 해관이라 합니다. 애들은 비가공 증명서 같은 거를 잘 뗄 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비가공 CNM 있잖아. CNM,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직접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하면은 회사 내에 이제 소문이 쫙 퍼집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FTA 활용법을 잘 하시냐. FTA 책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나 아는 CNM도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세종로 국정포럼 치고 경영자 과정 다니실 것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야, 이거 박승기 사장님 참 잘 가르치시는구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던 그 기관들한테 수시로 전화나 또는 방문해서 물어보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국무세관 찾아가보고 무역협회 찾아가보고 경기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또 같은 지역에 있는 관세사 찾아가봐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FTA 문제 중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부닥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저 이대복 고문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취미가 FTA 활용 상담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로 국정포럼 최고 경영자 여러분들께는 전화나 이메일 주시면은 무료로 친절히 자세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음은 각 FTA상 다양한 특혜 규정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으세요.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이 간소하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한 EU FTA의 경우 6,000유로 초과 물품 수출 시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한 EFTA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시 수출자 서명 생략이 가능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일부 첨부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한유 FTA EU 회원국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인데요. 번호 체계인데 여러분들이 그 EU에서 보는 인보이스 등 이런 무역 서류에 이런 인증 수출자 번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이거를 PSR이라고 합니다.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을 이 PSR을 사전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각 FTA 협정에 부록으로 붙어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한 EFTA, FTA가 발효되고 나서 그해 말, 그 다음 해 초에 스위스로부터 엄청난 양의 금기가 수입되었습니다. 관세율이 3%에서 0%로 됐으니까. 그런데 스위스에는 금강이 없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남아공 광산에서 채굴한 금강, 이거는 HS 코드가 2616이죠. 이거를 남아공 재련소에서 1차 가공을 해서 순도를 97%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도래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래로 만들어서 이건 HS 7108.12.
이것을 스위스로 수입해서 스위스에서 그레인 HS7108.12, 럼프 HS7108.12를 끌어모아 가지고 스위스 정연소에서 2차 가공해서 순도 97%짜리를 99.99%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맨 우측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건데, 이것이 HS7108이냐 HS7108.13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것이 7108.13으로 세 번 변경이 일어나야 스위스 산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것이 그냥 7108.12로 되면은 스위스 산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많은 수입업자들이 그 당시에 도산했습니다. 미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알아보고 수입했어야죠. 무턱대고 스위스산이라니까 수입했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수입자 상들이 그냥 있질 않죠. 스위스 수출자, 스위스 금정년 회사들에게 강하게 푸시해서 스위스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재벌해서 빌어서 한스위스 FTA 협정을 개정해서 이제는 스위스에서 정년을 거친 금은 스위스 산으로 봅니다. PSR을 세 번 변경 기준에서 공정 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다음에 FTA에 있는 각 산업별 기술 인증 특혜를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를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또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리콜 당하고 과징금, 형사처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 부속 합의서상에는 자동차 제조업체 한 사당 연간 25,000대 한해에서는 미국에서 OK면 한국도 OK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세관에서 원산지 조사해가지고 미국산으로 인정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혜택을 받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페이지 보시면 2012년 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난 후 인천 상공회의소에서 초청하여서 FTA 활용 전략 강연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남동공단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수출하시는 김 사장님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미국 사무소에 보낸 직원이 미국 세관에서 세금 1,200불 더 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때문일 겁니다 하면서 그 직원한테 훨씬 전에 미국 세관에서 무슨 서류가 왔을 것이다, 거기 찾아보면 CBP 폼 28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내서 보내라 하십시오 했더니 나중에 찾아갖고 저한테 왔어요. 그 서류가 요 서류는 아닌데 이하가 같은 서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서류는 뭐냐면은 미국 세관에서 수입자한테 관세 가격 근거 자료 내라 할 때 보내는 서류입니다. CBP 폼 2A. 이 내용을 보면은 원산지 증명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원산지 명세서, 원가 자료, 생산 제조 기록. 그래서 이 자료들을 그 직원이 한국 본사에 얘기해서 그걸 서류를 쭉 준비해가지고 미국 세관에 제출했으면은 관세 0%로 통관되었을 것을 현지 담당자가 이거 무슨 놈의 이상한 서류가 왔어, 그래서 그냥 뭉개고 있다가 아까운 1,200불 관세를 낸 셈입니다.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는 미국 관세사가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교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상당히 믿으실 만한 분을 하나 소개시켜드려서 그 김 사장님한테 미국은 리퀴데이션 기간이라고 해서 세금 납부 후 1년 내에는 그 소위 우리말로 이의 신청, 어필이 있으니까 관련 증거들을 내면 될 수도 있다. 이 관세사를 활용해서 그러면 정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FTA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이 중간재 개념의 활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보온병이 50원짜리 겉통, 100원짜리 속통, 50원짜리 뚜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예상하면, 근데 여기서 속통은 다시 중국제 알루미늄 50원짜리하고 국산 유리 50원짜리로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속통을 생산자 수출자인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안 만들었을 때는 이게 중국제인데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안 만들었으면 그 중에 반이 중국제인데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전체를 국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뚜껑 50원짜리가 막 혹시나 중국산이더라도 국산이 똥콩에다가 속동도 국산으로 인정받으므로 이 보온병은 한국산이다. 이렇게 해서 원산지 관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중국에 들어갈 때도 똑같고. 그래서 이러한 이 중간재 개념인데 그 다음에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사진의 왼편은 미국산 컴프레셔인데 오른편 사진의 이 클러치 부분이 들어가야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클러치 부분이 값도 비싸고 일제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 수출자가 이걸 클러치를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컴프레서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국 세관에서 이 클러치 부분이 일본산인 것을 조사해가지고 알고 나서 이게 중간재 지정 시점이 맞느냐, 중간재 지정 범위가 적정하냐, 중간재가 거래된 거냐, 중간재가 독립된 조립체이냐, 중간재 그 가치 산정할 때 SG&A 이거는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 판관비가 포함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꼬치꼬치 물은 것을 주의 수입자죠. 한국 수입자하고 주의가 열심히 성실히 답변을 해줘가지고 이거는 미국산이 틀림없다. 거기에 일본제 부품이 조금 들어갔지만 이거는 미국산이 맞다. 그래서 FTA 면세 혜택을 받은 거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티닝고 즉 주석기를 만들어 한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 큰 제출소는 있습니다만은 주석은 말레이시아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적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으로부터 다 주석 스크랩 이런 걸 긁어 모아가지고 재련해서 주석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말레이시아산은 전문 아니지만 다 나온 것이 인도네시아산, 베트남, 태국 전부 다 아세안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 용어로 해서 재료가 누적이다. 그래서 재료 누적지었다 해서 이거는 한아세안 FTA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꼭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안 주석을 스크랩을 섞어가지고 주석기를 만들어서 말레이시아 수출하면 그것도 한 아세안 FTA 관세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해야 되고 이건 사실은 실무상으로는 이 누적을 위한 증빙 서류와 범위에 관련해서 다툼이 조금 발생하지만 그걸 유의해서 원산지 누적 규정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돼요. 이상 간략하게 실무 사례 위주로 FTA 활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빨리 얘기해서 좀 갔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지금 이대복 교수님께서 핸드폰 하나로 지금 사무실에서 이 강연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스마트 시대를 맞고 계시는 아주 진정한 프로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로 한눈에 보이도록 역시 최고의 전문가답게 저희에게 FTA 현황과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한 25분 정도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